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늘은 PM 토킹 두 번째 시간, PM의 멘탈에 대하여 오늘 토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PM 토킹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말하는 시간이죠. 네, 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PM 멘탈에 대하여 한번 그, 어,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그 PM의 멘탈에 대하여 한번 얘기한 적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PM 토킹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PM 멘탈을 왜 필요하냐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제가 설명해도 지금 그게 달아놓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PM이 굉장히 PM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멘탈이 엄청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 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멘탈이 강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 강한 편에 속하다고 생각하냐면, 어,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리고 뭐, 이게 프로젝트가 잘 안 굴러가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 멘탈이 뭐 괜찮다고 해서 전혀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푸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고요. 굉장히 힘들고요. 현업도 힘들고 수행팀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멘탈이 더 많이 붕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고 어쨌든 한번 부딪혀 보자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3개 중에 2개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희망이 안 보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PM이 멘탈이 흔들리면 프로젝트는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가지 경우를 사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가장이라기보다는 PM이 그 위기에 처하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그 PM은 뭐 저도 여러 번 그 PM 전투 스킬 하면서 이순신을 그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PM은 이순신과도 그 이순신 하면 대표적인 게 리더십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음, 저도 옆에서 여러 PM님들을 보고 제가 PM이 돼서도 진행을 해보면 리더십이 망가지면 정말 프로젝트가 어, 어,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그 수행 팀원 간의 어떤 그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업무가 이렇게 잘 쪼개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팀원은 뒤처지고 있고 어떤 팀원은 실력이 있어서 그 개발이 빨리 끝나서 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중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PM이 보고 작업을 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좀 처지는 분은 좀 이렇게 리딩을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서 빨리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개발을 빨리 해서 처리했던 그 능력자에게는 그 뒤처진 사람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이 잘하시는 분이 또 새로운 업무를 맡기면 또 싫어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일을 더 주면 프로젝트를 나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PM은 그렇게 이 팀원들을 이렇게 이끌려 그러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업이 요구사항을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PM이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현업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물론 바로 이렇게 매몰차게 자르면 안 되고 현업이 얘기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추가 요구사항을 받을 수 없다. 내지는 이 요구사항은 굉장히 개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요구사항과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차후에 유지보수할 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현업을 이해를 시켜야겠죠. 그렇게 과감하게 앞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팀원 간의 어떤 업무 조율을 할 때도 과감하게 그 잘하는 개발자한테 업무를 더 나눠주고 그리고 강하게 얘기를 할 때는 또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냐면 그 PM을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이렇게 또 행동하는 그런 팀원들도 있잖아요. 본인이 뭐 업무를 잘 안다든지 그리고 리딩을 한다든지 PL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PL이 PM을 좀 무시하고 리더십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수행팀의 팀 분위기는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PM이 제대로 안 서고 그 외에 다른 팀원 중에 한 명이 PM 역할을 해버린다든지 PM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그리고 PM을 무시하고 그냥 의사결정을 요구사항을 현업과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PM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그 PM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프로젝트는 그 끝에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잘하는 팀원이 PM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주관에 맞춰서 자기의 이익에 가까운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젝트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결코 결코 프로젝트가 잘 끝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순간만 넘기게 그리고 현업과 관계를 자기 업무가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PM은 모든 그 사업이 잘 끝나게끔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PM인데
그 PM을 제외한 다른 팀원이 결정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자기 이익에 가깝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프로젝트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PM은 이순신과 같이 리더십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과감하게 나설 땐 나서고 그리고 절대 리더십이 무너지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그 PM의 말을 안 듣거나 너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팀원은 애초 그냥 처음에 그 팀에서 철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사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싹을 자르는 거죠. 물론 그런 팀원을 인력을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안 되겠지만 그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가감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는 거지.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PM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과감하게 인력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함축해서 리더십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현업의 신뢰가 무너질 때. 이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데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현업하고 요구사항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현업은 A라는 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PM과 개발자는 P라는 거를 절충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요구사항이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의견이 안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업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정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언제까지 하겠다. 통합 테스트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 요구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업한테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자, PM이 보통 개발자 선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중요한 결정은 PM이 하게 되잖아요. PM이 어떤 현업한테 공개적으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DB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일정이 안 지켜지거나 약속과 다른 사항이 됐을 때 현업의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특히 이제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철수를 했을 때 다른 인력으로 빨리 메꿔야 되는데 인력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투입 멤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들어와줘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안 들어오거나 그렇게 인력을 못 채우고 프로젝트가 흘러가면 현업은 계속 이거 뭐 하는 거지? 왜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될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프로젝트는 계속 흘러가고 PM은 계속 변명만 하고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현업은 PM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과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변명을 하루 이틀 이렇게 다 보면 나중에는 현업이 그 PM의 말을 안 믿어줍니다. 자, 그렇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검수하는 그날까지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PM은 절대로 멘탈 관리를 할 때 멘탈하고도 관련이 있게 현업에 대한 어떤 멘탈이죠. 현업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현업이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이 처음에 그, 수행팀의 PM을 사실 수행팀의 PM을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뭐 지체 상금을 물리겠다. 프로젝트를 이걸 이걸 중단하겠다. 뭐 이거를 인력을 교체해 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현업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현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는 아까처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공포 심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현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그럴 때 PM이 멘탈이 무너집니다. 특히 제일 PM이 멘탈이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PM의 교체예요. 자, 대부분의 현업들이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죠.
저 PM 빠지세요. PM을 교체하겠습니다. 그 PM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영업이나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아, 도저히 PM이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뭐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일정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사유를 없는 사유도 막 달아가지고 PM을 교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M이 딱 그 얘기를 본사에서 듣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업한테 이렇게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멘탈이 붕괴됩니다. 아,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교체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바짝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현업한테. 아, 죄송한데 제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저도 PM을 여러 번 해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그 회사에서 본사에서 인력을 정말 제대로 안 보내주고 투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바짝 엎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PM이 안타깝지만 PM이 사실은 그 사업이 수행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거를 다 축하를 받는 것도 PM이지만 그 사업이 망가졌을 때 그 사업이 중간에 잘못됐을 때 인력이 어떤 큰 사고를 쳤을 때든지 그 책임을 당하는 거는 PM이 맞긴 맞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현업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뭐 PM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망가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받아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참 PM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받아줍니다. PM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죠. 그런데 현업이 과다하게 요구사항을 요구했거나,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뒤집어 씌웠거나, 그러면 강하게 나갑니다. 저도. 마음대로 하세요. 교체하십시오.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PM이나 수행팀의 잘못이 없고 그냥 그 현업이 수행사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대응합니다. 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일정 못 지킵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현업도, 아, 그러면, 그러면 교체하겠습니다. 또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업이.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분석 단계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키는 수행팀으로 수행팀이 유리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과도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강하게 맞서야겠죠. 당연히 뭐 맞서야 되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치에 안 맞고 정말 이건 현업이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연연하진 않지만 그 본사에 돌아갔을 때 어떤 사유는 있어야겠죠. 정당한 사유. 그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본사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현업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타당한 PM이 강하게 주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현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치에 않는 과도한 요구사항을 요구했거나 단순히 PM을 겁주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1년의 과정에서 멘탈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현업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약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수행사의 잘못이 있다면 PM이 다 받아야 되니 그거는 받아들이시라. 그거는 PM의 몫이에요. PM이 그 책임을 지는 거고 PM이 욕을 듣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도 가끔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요. 그 수행사의 본사라면 수행사의 회사죠. 본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PM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면 이순신이 임진 뭐 외란 때 나중에 그 왕한테도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처럼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 이렇게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그 조선에서 이순신을 탄압해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 회사를 위해서 현업이랑 강하게 부딪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업이 PM을 길들이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요구사항이 좀 과다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다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PM이 교체됐어요. 제가 교체돼 버렸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체되고 그 총괄 PM이 와서 놀다가 가고 일은 제가 다 했어요. 일은 그냥 PM 그전에 하던 일은 제가 다 하고 그 PM 교체를 해서 그냥 그 문의만 총괄 PM을 쓰고 발표도 개판으로 하고 결국엔 그 사람은 중간에 욕만 먹고 갔죠. 그리고 저는 그걸 마지막에 끝내고 제가 악수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수고하셨다고 약수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경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요구사항을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이건 너무 과도하다 하니 그 현업에서 아니 PM이 왜 현업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반대를 하냐 요구사항을 수용해야지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PM 교체 사인을 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냥 저만 나무라고 PM을 교체시켜 버렸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현업의 말만 듣고 총괄 PM을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일은 그대로 다 하고요. 그러니까 PM을 하다 보면 보통 저도 사업 수행 PM을 하다 보면 회사의 이익에 맞춰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어,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그렇게 쏠려서 일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현업하고 신뢰가 무너지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현업하고 분명히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데 그 현업하고도 강하게 말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말할 때는 이 PM의 힘을 그 본사에서는 실어줘야 되는데 영업이든 그 팀장이든 이런 분들이 PM의 힘을 밀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PM은 그, 그 사이트에서 현업과 그 1대1로 거의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현업 말만 듣고 뭐 PM을 그렇게 뭐 약화시킨다든지 그 현업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나대지 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PM을 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 너무 프로젝트가 시끄럽다든지 뭐 현업이 너무 불만 불평이 많으면 오히려 그 현업한테 그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회사의 PM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프로젝트가 망가집니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PM이 자기가 물론 PM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PM은 잘해야 그냥 욕 안 먹고 끝나는 거고 대부분은 욕만 먹고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PM은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수행사의 회사에 의해서 PM의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욕을 먹고 현업의 편을 들어줘서 PM이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제가 PM의 멘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멘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도 이순신처럼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되냐면 무조건 회사에다가 오롯이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실전 팁에서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업한테도 모든 걸 알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본사에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주게 되면 이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PM에서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보질 않고 그냥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현업의 이익에 따라서 결론을 짓고 PM을 바라보기 때문에 PM은 현업에 주간 보고를 할 때나 그리고 본사의 어떤 팀장이나 영업에 보고를 해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여파가 생길 수도 있다. 나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멘탈을 관리하고 설사 본사에서 버려지더라도 이순신처럼 나라에서 버려지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고를 하고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전개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 경우라도 멘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팀원을 끝까지 신뢰하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멘탈이 중요한데요. 어, PM을 하다 보면 그런 각각의 수행 팀원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누구는 뭐 맨날 놀아요. 누구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귀가 얇아진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사이트에서 경험했던 건데 정말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PLO 투입이 됐을 때였는데 PLO 투입되자마자 수행하는 PM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게 해당되는 팀에 이제 개발자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뭐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맨날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롯이 다 믿었죠. 오롯이 다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본사에 있는 영업조차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수 없고 언제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냥 뭐 시간만 때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팀을 이끌게 됐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PL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PL이 되기 전에 그냥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약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와 제가 PL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제가 PL로서 개발자를 이끌고 그 사람들과 일을 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출근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근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휴가를 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PM도 아닌데 영업한테 말해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 너무 고마워서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이 PM은 기가 얇아질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 특정 누구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물론 그런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팀원들 중에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중간 뭐 이렇게 뭐 쏘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 개개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맨먼스를 기준으로 투입된 인력이라서 뺄 수가 없거든요. 정말 큰 하자가 있거나 뭐 정말 문제가 있거나 그 팀워크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을 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개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PM은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 더 능력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붙여주고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은 빨리 끝나니까 좀 일을 더 분배해주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자, 이제 PM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신뢰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하신 분이 자기 자만에 빠져서 뭐 자기 자만에 빠져서 그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또 실력이 없는 분은 계속 그 팀원들 간에 불화도 생길 수도 있고 잘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은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PM이. 이끌어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고 능력이 떨어져도 이 팀원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PM이 해야 되는 멘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팀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버리지 말고 그 한 명 한 명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자라는 걸 항상 얘기하고 그렇게 회식도 하고 그리고 가끔 소통도 하고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하면서 그 팀원들의 멘탈도 관리해주고 팀원들의 멘탈을 같이 관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을 끝까지 PM은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그 PM의 멘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구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아무 말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조리 있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PM 토킹이라도 일단 그 주제를 정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리아 루커에 있는 산출물 시리즈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코리아 루커에 게재되고 있는 ITPM 가이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감사드리겠습니다.